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KGM의 액티언입니다. 액티언은 14년 만에 2세대로 부활이 되었는데요. 토레스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액티언만의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주간주행 등과 이 센터 포지셔닝 램프도 기존 토레스 대비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센터 포지셔닝 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태극기에서 건공감리를 뜻하는 문양이 이 센터 포지셔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적인 느낌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주간주행 등의 경우에도 금형틀은 토레스와 같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위쪽 섹션을 막아놔서 그런지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상등의 위치는 여기 주간주행 등에 같이 쉐어가 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안개등이 아니고 헤드라이트입니다.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는 헤드라이트의 위치가 조금 낮아져서 시인성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낮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호불호가 딱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니쉬들이 블랙 하이글로시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세련되면서도 도심형 SUV 느낌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그릴부 같은 경우도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토레스는 무광 플라스틱 범위가 정말 많아서 좋게 말하면 오프로드스러움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뭔가 약간 좀 저렴한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액티언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급답지 않게 조금 더 비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부에는 ADAS나 ACC를 위한 카메라 모듈이 달려 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실제적으로 고성능 차량이 아니기는 하지만 고성능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에어 인테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스포티하면서 SUV스러움보다는 뭔가 세단틱한 그런 느낌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외장 컬러는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로얄 코퍼가 이번 액티언의 키 컬러라고 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황금빛이 정말 많이 돌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튀어서 선택은 조금 신중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나머지 외장 컬러 6가지는 토레스에서도 이미 있었던 컬러이기 때문에 좀 더 유니크함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로얄 코퍼 컬러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기존 토레스도 있었는데요. 액티언 같은 경우는 가니쉬가 조금 더 심플해지면서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은색이 들어가 있어서 막 엄청 고급스럽고 예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액티언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차체와 조금 더 잘 어우러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닛의 쉐입이라든지 캐릭터 라인들은 토레스와 공유를 하고 있고요. 바디 클래딩이라든지 휠아치는 바디 컬러와 같이 가져갑니다. 이것도 토레스와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휠도 신차답게 신형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액티언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현재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휠 단일입니다. 이 정도 차체에 사실 20인치는 약간의 오버스펙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에는 차체와 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흡음형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수치는 245에 45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KGM으로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휠캡도 기존에는 이 쌍용의 로고를 가져갔었는데요. 액티언부터는 이렇게 좀 돌아가긴 했지만 KGM이라고 마크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캘리퍼를 보시면은 따로 도장 처리가 되어 있진 않은데 순정 상태 그대로인데요. 기존의 캘리퍼와 좀 재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갈치 느낌 나기도 하고 상당히 독특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살짝 물을 맞았을 때에는 무지갯빛도 납니다. 상당히 독특한 컬러의 캘리퍼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심형 SUV에 맞게 토레스에서는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된 부분들이 블랙 하이글로시나 아니면 바디 컬러와 동일한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차량 수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장 같은 경우는 액티언이 35mm가 더 크고요. 전폭도 20mm가 더 큽니다. 다만 전고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40mm 정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날렵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사이드 미러는 토레스와 디자인을 공유하고요. 도어 핸들 타입도 토레스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달라진 부분은 OLD 몰딩이라든지 전체적인 가니쉬나 몰딩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액티언은 C필러 쪽에도 바디 컬러와 동일한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서 차체와 조금 더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토레스 같은 경우는 이 은색 가니쉬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서 뭔가 좀 정통 오프로드 SUV스러움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액티언은 지향점이 토레스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액티언은 1.5 가솔린 터보 단일 엔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버전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레스에 있는 바이퓨얼 형식은 아쉽게도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또 다른 액티언만의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SUV에서는 스포일러를 많이 없애는 추세긴 한데요. 이 액티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들과 캐릭터 라인을 배치해놔서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고출력 차량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멋스러워요. 이렇게 뾰족한 이런 포인트들도 일반적인 차량들에게 들어가면은 뭔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액티언에 이러한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유니크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참고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등은 이 중앙부에 들어와요. 이 브레이크 등 섹션도 나름 넓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전고가 40mm 정도가 낮기 때문에 뒷유리, 후방 유리도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누워져 있는 편에 속합니다. 대신 이렇게 와이퍼가, 물리적인 와이퍼가 있기 때문에 뒤 시야가 뭐 안 보인다든지 불편한 느낌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액티언의 후면부를 보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이 이거 레인지로버의 벨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벨라가 차체 사이즈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벨라의 느낌보다는 그냥 새로운 디자인의 차이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진하게 다가옵니다. 일단 액티언부터 KGM의 로고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중앙에 전에 쌍용에서 쓰던 로고를 박아놨었는데 액티언부터는 아예 없앴고요. 또 이렇게 액티언 레터링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면서 KGM 엠블럼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게 실버 컬러로 들어갔었는데요. 액티언부터는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 지금 먼지가 앉아서 그런데 블랙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KGM 엠블럼이 들어가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연결형이 아니기는 하지만 레터링과 잘 어우러져서 그런지 뭔가 연결형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참고로 방향 지시등이나 비상 깜빡이를 켰을 때는 이쪽에서 나오고요. 후진등은 여기.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면부 센터 포지셔닝도 그랬지만 이게 건공감리, 그러니까 태극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곳곳에 차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에는 이쪽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범퍼하고 가깝기 때문에 시인성이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의 SUV인데 범퍼 쪽에 방향지시등이 들어가 있는 차들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높이가 제법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마주쳤을 때 안 보인다든지 시인성이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범퍼도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디퓨저와 함께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딱 봤을 때 예쁘고 고급스럽고 스포티합니다. 스포티해요. 자, 그리고 액티언은 기본 트림부터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최고 트림인 S9을 갈 경우에는 킥 모션까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S9이라서 킥 모션까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적재 공간 같은 경우는 폴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668리터이고요. 2열을 모조리 폴딩했을 경우에는 최대 1440리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동급 경쟁차 중에서 가장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넓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테트리스를 한다면은 이쪽에 3열 시트까지 놔도 될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과 함께 차량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좌우측에도 포켓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잘자잘한 용품들을 보관하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토레스 EBX부터 적용이 되어 있었던 이렇게 램프와 함께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 실내에서도 트렁크 닫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차박이나 차크닉을 했을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액티언의 실내는 블랙과 블랙 베이지, 카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액티언은 카멜 베이지 투톤입니다. 확실히 화사한 컬러라서 그런지 액티언과 잘 어우러지기도 하지만 신차 느낌도 조금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액티언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투 스포크의 스티어링 휠이고요. 더블 D컷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더블 D컷의 형태를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는데 이 아래쪽에는 보통 D컷을 많이 사용하지만 위쪽에는 D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액티언은 위쪽과 아래쪽 모두 D컷을 사용하고요. 또 좌우측에는 약간 또 뭔가 각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D컷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육각형의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크기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제가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트럭이라든지 버스를 제외하면 가장 크고요. 신형 액티언부터는 크락션 부분에 KGM이라고 로고가 새로 들어갑니다. 재질은 약간 뭔가 메탈 소재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마감은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미디어나 열선 이런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에이다스를 위한 버튼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신기한 기능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좌우측에 다이얼이 아니고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ISG 버튼이고 우측에는 오토홀드 버튼인데요. 다만 한 번 세팅을 해두고 많이 바꾸지 않는 버튼이기 때문에 굳이 이쪽보다는 뭐 요 아래쪽이라든지 좌측에 놔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버튼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서 그런지 디자인적으로 인테리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는 토레스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디자인도 상당히 색다른데요. 액티언은 신규 아테나 2.0 UI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토레스나 토레스 EBX하고 다른 클러스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면 살짝 바뀌더라고요.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고요. 지금은 윈터 모드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각진 느낌의 클러스터가 사실 BMW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뭔가 KGM의 차라기보다는 BMW스러움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차량의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경우에는 클러스터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능들은 신형 토레스에 들어가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아테나 2.0으로 오면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폰 프로젝션이 이제 유선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신형 액티언은 무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량을 운용했을 때 조금 더 만족감이 있겠죠.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우측에 조그만 패널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 트림부터 1열은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꽤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같이 넣으려면 옵션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최고 트림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액티언은 진짜 기본 트림부터 뭘 많이 줍니다. 뭘 많이 줘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은 좌측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옵션 사항이긴 한데 이렇게 액티브 배기 사운드도 클릭만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최고 트림 S9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화질은 토레스에서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후 좌측을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또 3D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은 로얄 쿠퍼 차량인데 3D 어라운드 뷰에는 화이트 바디로 나오는 게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화질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카멜 베이지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곳곳에 로즈 골드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재질은 인조 가죽이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졌을 때는 뭔가 패브릭에 가까운 그런 가죽, 그러니까 신기한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도어 트림이나 뭐 디자인들은 토레스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신형 액티언의 기어는 토글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토레스와 다르게 이렇게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크리스탈 장식을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가 BMW가 있는데요. 딱 요 토글 기어만 보면은 BMW 차를 탄 것 같죠. 그래서 확실히 이런 재질감의 변화만으로도 신차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또한 컵홀더의 용량도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증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큰 텀블러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문제없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콘솔 박스에도 넓은 용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암레스트의 재질이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거든요.
약간의 이런 직선의 패턴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뭔가 이 차량이 좀 밝은 컬러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때가 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벤트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토레스에도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덮개가 없었거든요. 근데 액티언은 이렇게 덮개를 한 번 더 만들어 뒀고요. 아래쪽에는 C타입 충전 포트와 이렇게 12V 충전 포트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꽤 널널하게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신형 액티언은 이렇게 디지털 키가 조금 변했습니다. 디자인이. 좀 더 기능들이 많아진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무게감이 되게 묵직합니다. 되게 묵직해요. 근데 디자인은 요즘 다른 브랜드의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뭔가 크게 세련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한 느낌에 속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토레스에서는 천연 가죽을 넣으려면 따로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액티온은 기본 트림부터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은 40만 원 상당의 카멜 베이지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뭐 고급스럽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기존의 토레스의 천연 가죽 시트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쪽으로 제가 카메라를 올릴 건데요. 선루프가 없습니다. 이 차량에 선루프가 추가가 안 된 게 아니라 액티언은 아예 옵션표 상으로도 선루프를 아예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액티언의 가장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열 공간 같은 경우도 토레스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뭔가 기분 탓인지 머리 공간, 헤드룸이 조금 더 여유로운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천장의 쉐입을 조금 더 굴곡을 줬거든요.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전폭이 40mm 정도 낮아지긴 했지만 실제적인 체감 공간은 비슷하거나 액티온이 조금 더 넓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액티온의 2열로 탑승을 했습니다. 아, 확실히 넓네요. 아, 진짜 선루프만 있다면 더 완벽했을 텐데 선루프가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일단 S9 기준으로 2열의 옵션은 이렇게 선스크린, 이거는 토레스도 똑같이 있었죠. 이렇게 수동식 선스크린이 있고요. 열선과 함께 컵홀더를 포함한 암레스트, 그리고 공조 시스템과 C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옵션은 여기까지가 다고요. 일단 공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쿠페형 SUV를 샀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2열의 헤드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뒀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옵니다. 와, 근데 이게 전고가 40mm나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실내 공간은 진짜 손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미스테리합니다. 바로 위쪽에 철판이 있을까요? 아무튼 되게 미스테리하고 쿠페형 SUV 중에서 실내 공간은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압도적으로 넓어요. 짠! 저는 KGM의 액티언을 타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평택이거든요. 서울에서 평택까지 오면서 토레스를 타고 왔었습니다. 근데 뭔가 같은 플랫폼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차긴 하지만 상당히 이 주행 질감 자체가 달라요. 다릅니다. 보통 이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거는 뭐 현대기아차가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탈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거의 비슷하고 그래봤자 다른 게 뭐 0.1에서 0.2 요 정도 차이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액티언은 거기서 조금 더 차이가 큽니다. 한 0.3에서 0.4 정도의 차이랄까요? 참고로 저는 지금 S9 트림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액티언은 기본 트림인 S7과 S9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서 옵션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게 S9입니다. 참고로 휠은 기본 트림부터 20인치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준준형 SUV 정도에서 기본, 그러니까 깡통을 사는데 20인치를 주는 차량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근데 액티언은 기본 트림부터 주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20인치 휠도 상당히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토레스 같은 경우도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 20인치 휠을 달 수가 있는데요. 토레스 20인치 휠과 액티언 20인치 휠의 느낌은 또 뭔가 다릅니다. 또 뭔가 달라요. 일단 승차감 자체는 비슷하긴 한데요. 액티언이 조금 더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액티언은 기본 트림부터 이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이 옆쪽 도어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숙성, 즉 MBH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뭐 토레스가 조금 더 조용하다든지 아니면 액티언이 조금 더 조용하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같은 플랫폼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차답게 비슷한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금 더 가속을 하게 되면
고속으로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이 앞쪽에서 뚫고 들어오는 윈드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도 살짝 부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조건 속에서 제가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윈드 노이즈가 조금 더 들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바람 안 부는 쨍쨍하고 조용한 그런 날에서는 또 괜찮은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데시벨 측정기를 제가 마침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시속 80km에서 이 윈도우를 내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 들어오고요. 다시 윈도우 올려볼게요. 근데 뭐 이런 외부 소음 유입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도어하고 유리가 뭔가 좀 딱 맞게 밀폐가 된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차 급에 맞게 그냥 잘 세팅이 되어 있는 타입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윈드 노이즈까지 얘기했고요. 다시 로드 노이즈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구간에서 아스팔트 구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어때요? 로드 노이즈? 현재 지금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타이어는 참고로 20인치 휠에 245에 45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적인 SUV, 도시명 SUV에 많이 장착이 되는 사이즈의 타이어죠. 근데 뭐 이게 흡음형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로드 노이즈는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차체, 셰시에서 막아주는 게 아니라 타이어에서 좀 더 흡수해주는 파이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타봤었던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는 꽤 조용한 편에 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액티어는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조금 더 커진 만큼 무게가 한 70kg 정도가 무겁다고 하는데요. 복합 연비가 토레스에 비해서 0.1kg 정도가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연비 비교라든지 다른 차량 비교, 뭐 그돈시 시리즈를 할 때도 느꼈지만 0.1, 그러니까 리터당 0.1kg 정도면은 사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꽤 선방을 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0kg나 무거워졌는데 복합 연비가 0.1kg 차이면은 이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져요. 자,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초반 가속감이 상당히 경쾌해요. 사실 액티어는 토레스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집안의 티볼리라든지 코란도하고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3세대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뭔가 처음 출발했을 때의 스타트감은 액티언이 조금 더 경쾌하면서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토레스보다 70kg가 무겁기 때문에 초반 가속감이 무거워야지 맞거든요. 근데 변속기와 이런 엔진 매핑을 통해서 발진 가속 성능을 토레스 대비 한 5% 정도 좋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체감이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엑셀링을 밟았을 때에도 초반 스파트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엑셀을 제가 쭉 밟더라도 고RPM을 많이 사용해주고 있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3000rpm 이하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 근데 아쉽게도 한 90km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탑기어인 6단을 바로 써버리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액티언이 왜 아직도 6단 변속기를 사용하느냐, 8단 같은 거 좀 넣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건 약간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변속기 단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고속 영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비도 안 좋아지고 뭐 NVH, 뭐 진동이라든지 소음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변속기가 뭐 일반 시내길 위주로 주행을 하신다면은 부족하지는 않을 수치긴 하지만, 뭔가 본격적으로 약간 펀 드라이빙이라든지 약간 막 드라이브 좀 재밌게 달리고 싶어, 그럴 때에는 약간은 부족한 수치이기 때문에 8단이 들어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풀악셀을 밟아보기 전에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인포테인먼트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토레스가 더 뉴 토레스로 바뀌면서 물리적인 버튼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많이 바꿀 수가 있는데요. 액티언도 신형 토레스와 비슷하게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심미적으로는 깔끔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일진 몰라도 저처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조작을 하기에는 약간은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버튼 같은 경우는 버튼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팍 누르고 쏘고 이러면 되는데, 한번 슬라이딩 했다가 버튼이 어디지 찾아보고 다시 누르고 뭐 있지 라고 다시 봐야 되니까 이게 운전하면서 사용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윈터 이렇게 있습니다. 액티어는 또 한 가지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액티브 배기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뭐 마력이 상승하고 뭐 가속 감각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스피커로 이 배기 사운드를 송출해주는 기능입니다. 요즘 뭐 현대기아 신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 옵션이긴 하죠. 이 액티브 배기 사운드는 드라이브 모드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딩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들리세요? 이게 밟았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정차했을 때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정차했을 때는 마치 뭔가 한 6기통이나 아니면 V8, 8기통 차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배기음이 들려서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달릴 때 이 배기 사운드를 키니까 그냥 그르렁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사운드 자체가 소극적이에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쭉 치고 올라가 줍니다. 쭉 치고 올라가 주는데 잘 나갑니다. 그래도 시속 100km 이상에서 탑기어를 써주고 있네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탑기어인 6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껴서 써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게 토레스에서는 노력이 전혀 안 보였거든요. 바로 그냥 6단 올라가면서 쭉 6단으로만 써주다 보니까 연비가 계속 떨어지고 또 차도 진동이나 소음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근데 액티어는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그러한 포인트들을 좀 많이 개선을 시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밟았을 때 초반 가속감은 약간 좋아지긴 했어요. 약간 좋아지긴 하고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방금 이렇게 변속이 되었거든요. 4,500rpm 정도에서 와 근데 고속 한계치가 토레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같은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6단이 들어갔다는 차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맵핑이 잘 된 차 같아요. 이렇게 밟을수록 와 심지어 살짝 지금 오르막이거든요. 근데 거침없이 나가줍니다. 상당히 이 가속되는 느낌이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움에 가깝습니다. 이게 마력으로만 치자면은 이 차가 170마력짜리 차인데 체감상으로는 한 200마력대 초반의 차를 탄 것처럼 이런 발진되는 느낌이 상당히 경쾌해요. 경쾌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간의 주행 성향 차이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스포츠 모드에서 뭐 약간의 토크감과 함께 초반에서 끌어올려주는 가속감이 조금 더 경쾌한 것 말고는 노멀 모드도 기본적으로 경쾌해요. 경쾌합니다. 딱 도심형 SUV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현재 한 20km 정도를 액티언을 타고 주행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뭐 드레스업 효과를 위해서 휠 인치수가 큰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제 차도 그렇고 휠 인치가 큰 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승차감 때문인데요. 액티언은 기본 트림부터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차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한 20km 정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나쁘다 혹은 불편하다 혹은 뭔가 피로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도로가 좀 크랙이 있다든지 포트홀이 있다든지 뭔가 자잘자잘한 요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군데군데. 근데 그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도 여기도 노면 상태가 안 좋은데도 타이어에서 진동과 소음을 상당수 많이 흡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GM 측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액티언 같은 경우는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흡차음재의 면적을 조금 더 넓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 로드 노이즈가 확실히 동급 대비 조금 조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윈드 노이즈까지 조금 더 완벽하게 밀폐가 되었다면은 정말 이 급에서는 제일 조용한 차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시승차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기 때문에 뭐 길들이기가 잘 되진 않았지만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33psi, 후륜은 35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신차치고는 승차감 지향성 공기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전반적인 이 하체 감각은 상당히 컴포트하면서 부드럽고 편안한 감각에 맞춰져 있습니다. 뭔가 액티어는 날렵한 차체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타보면 하체 감각은 토레스보다 훨씬 더 컴포트하고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그래서 예쁜 디자인의 도심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액티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핸들링의 감각은 토레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화면에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제가 타봤었던 승용 부분에서 스티어링 휠 자체가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한 마이티 정도의 3.5톤 아니면 한 7, 8톤 급의 트럭을 탄 것처럼 상당히 이 스티어링 휠이 크기 때문에 핸들링 감각은 토레스와 동일하지만 돌렸을 때의 느낌은 사뭇 달라요. 액티언이 뭔가 감각적으로 아주 조금씩 다른 포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액티언은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70kg가량 무겁기 때문에 공인 연비가 리터당 10km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트릭 컴퓨터 상으로는 8.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 차기 때문에 차량 길들이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확한 연비가 아닐 수가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방지턱. 그리고 다시 한번 방지턱 넘어볼게요. 시속 30km로 넘어보겠습니다. 이게 타이어 공기압도 한 33psi로 맞춰져서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하체 감각이 토레스보다는 뭔가 오프로더보다는 도심형에 조금 더 방향성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짝의 잔여 진동을 가져가는 듯 하면서도 금방 하체가 잡아주고 있어요. 하체 감각이 딱 도심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액티언의 2열입니다. 승차감 위주로 자세히 느껴볼게요. 현재는 아주 잘된 포장도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내 공간 자체가 넓어서 그런지 쪽잡하고 불편한 느낌보다는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에 조금 더 가깝게 있습니다. 전방에 연속된 방지턱과 함께 약간의 크랙이 있거든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되게 컴포트한데요? 한 번 더 넘어볼게요. 방지턱을 넘고 나서 차체가 한 2번 정도 요동을 칩니다. 즉 잔여 진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방금처럼 포트홀을 넘었을 때에는 반대로 조금 더 소프트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노면이 안 좋을수록 충격을 많이 걸러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한 번 더 넘어볼게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 이게 화면으로 봐도 한 번 더 이렇게 출렁거리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간이 방지턱과 함께 방지턱 한 번 더. 확실히 이게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하체가 진짜 도심형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제가 1렬을 운전했을 때에도 느꼈지만 이 차량은 생긴 거와 다르게 되게 편안하고 컴포트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감각과 승차감이 2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갈 때 사실 휠베이스가 동급 중에서 가장 짧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그렇고 승차감의 손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낫배드예요. 다만 요철이 큰 구간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방금처럼 포트홀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이 방지턱 그런 구간에서는 다소 사납게 반응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1열보다는 2열에서 조금 더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급과 비교했을 때 액티언은 실내 공간을 위해서 이 뒷자리가 뒷바퀴 위쪽에 있거든요. 보통 휠베이스 안쪽에 있을수록 승차감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액티언은 토레스와 마찬가지로 2열 시트가 이 뒷바퀴 바로 위쪽에 있어서 그런지 좀 고도차가 높은 구간이나 아니면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살짝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주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패밀리카라든지 편안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토레스보다는 조금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KGM의 신차 액티언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기본 트림 S7 기준으로 3,300만 원대부터 시작이고요. 편안한 승차감과 날렵한 퍼포먼스, 그리고 조용한 NVH 등등 두루두루 장점이 많은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고요. 자세한 시승기는 본편 시승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